오늘도 뉴스 3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한 가지라고 제가 썸네일을 만들었는데요. 보유세 관련해서 읽어볼 뉴스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유세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쳤을 때 과거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뉴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집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소식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정책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공급 물량이 나올 것이며 실제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이 3가지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스터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뉴스를 읽어보면서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면 월세 급등한다. 문재인 정부 때 30% 넘게 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분석 결과를 첨부해놨고요. 종합부동산세, 부가액, 월세, 상승률 분석을 한 자료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 파란색은 서울 종부세 부가액, 이 주황색은 경기 종부세 부가액입니다. 과거 정부 때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종부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보유세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한 번 더 이 보유세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다시금 이러한 보유세 카드를 꺼내주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인데요. 과연 그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인 이 종부세가, 보유세가 과연 과거 정부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면 월세가 급등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된 노무현 정부 2003년에서 2008년 시기에는 월세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종부세가 확대 강화된 문재인 정부 2017년에서 2022년 시기에도 30%가 넘는 월세의 동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1월 5일에 제정됐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9월 1일, 9일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거치며 다시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이창무 한양대 교수연구실은 27일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정책 진단 연구를 국회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종부세의 월세 전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종부세 징수액과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월세 지수 및 월세 시계열 자료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징수액과 월세의 관계만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 공급 및 수요, 거시경제 등은 통제 변수로 영향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이 뉴스들은 이 분석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이 뉴스 기사를 읽어보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좀 더 자세한 뉴스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뉴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를 읽어보고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과 강화 이후 서울, 경기 월세는 20%가량 상승한 셈이다. 이창무 교수는 월세 거래 가격을 판단한 결과 종부세가 월세 급등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 이 한양대 교수의 조사 결과 종부세를 올리면 이 종부세를 올린 결과가 월세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드러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처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이러한 보유세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에도 월세가 20% 이상 급등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다시 한번 집값을 잡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이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결국에는 월세가 크게 급등했었다라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기 종부세 도입과 강화는 20%에 가까운 월세 급등을 초래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 종부세의 재강화는 실거래가 지수로 30%에서 40%의 월세 급등세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시기에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이유로 보유세 강화가 결국에는 월세 강화로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한번 뉴스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총평을 해볼까요?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는 보유세를 내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 대 중에 한 대는 당연히 제가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대는 제가 렌탈로 자동차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한 사람당 차를 한 대씩만 가져라 라는 어떤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 카드가 나머지 두 대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보유세를 매기겠다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러한 운영비의 증가는 결국에는 그 자동차 두 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렌탈비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는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이 뉴스 기사를 방금 저도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예시입니다. 당연하게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다시 말해서 집을 갖고만 있어도 시갑에서 나가는 지출이 커지니까 그 지출을 당연히 어디선가 메꿔야겠죠.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라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결국에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정부는 집을 팔라고 내놓았던 규제이지만 결국 그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던 건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월세액이 최소 20%에서 그 이상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정부의 보유세 인상 카드는 결과적으로 월세액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는 입장으로서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월세가 커지면 그 월세가 커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측정이 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요. 뉴스 기사를 보시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회 사람들도 이러한 조사 결과를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은 의심도 드는 생각입니다. 집값을 정말로 잡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 정책을 쓰는 건지 아니면 혹은 사실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포장된 이러한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댓글을 읽어보시면 아주 수많은 분들이 참 다들 마음에 안 들어 하시죠. 결국에는 이러한 규제 카드가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링크 타고 오시면 정말 재미있는 댓글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집 파느니 물려주겠다. 다주택자 매도 아닌 시간 벌기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에서 나온 이러한 정부의 보유세를 늘리겠다라는 카드에 다주택자들은 매도가 아닌 시간 벌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았지만 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리할 만한 매물은 이미 정리했고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 특히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신규 매물 출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완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보유세를 내며 버티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던 경험 역시 매도 결정을 미루는 학습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러한 보유세 카드는 결국에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집값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존버하면 집값이 더 오른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했던 발언이죠. 보유세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보유세가 더 커지면 과연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이 버틸 수 있겠냐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반대로 시장에서는 우리는 버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5월부터 유예됐던 중과가 재개될 경우 오는 5월 10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2.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 주택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 세 부담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앞서 뉴스에서 살펴봤듯이 결국에는 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 전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결과가 있고요. 실제로도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도 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로 3억 원을 냈지만 중과 시행 시 이 주택자는 6억, 3주택자는 7억 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방침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는 분께서 매도 차익으로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아파트를 파실 건가요? 만약에 저라면 10억 원을 차익을 남겼는데 7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안 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며 완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매물 부족과 거래 잠김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 카드 공급 대책은 없고 규제만 계속하겠다라는 뉴스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공급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과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찾아서 정부에서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뉴스를 가져왔는데 참 이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재밌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강남구청을 헐고 1,500가구, 서울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의 알짜 부지로 꼽히는 삼성동 강남구청 자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용도 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으로 최대 1,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지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삼성동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에는 1,14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레미안 라클렛시에는 약 600에서 7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청 이 부지에 1,500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특히나 요새 오르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죠. 높고 넓고 멋진 최소 84m 제곱 이상의 아파트를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고 그러한 주택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그마한 강남구청에 있는 부지에 1,500명을 넣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작은 그런 부동산, 닭장이라고 아시나요? 닭장 같은 집을 만들겠다는 건데 과연 이러한 공급 정책이 실제 시장에 먹히겠느냐, 그리고 이런 집을 만든다고 해서 서울에 폭등하는 집값에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내리게 할 수 있겠냐라는 시장의 많은 분들이 조롱을 담고 있는 뉴스와 지도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뉴스 기사 3개를 살펴봤고요. 오늘도 부동산 스터디 이렇게 3개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얼른 저녁을 먹어야 돼서 방송 종료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저녁 시간 즐겁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